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구개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 경남의 재외선거인 수는 8,500여 명입니다. 박빙 지역구에선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 현직 거제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며 운영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외출 자제까지 호소했죠. 현재 정부 지침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뭔지 정영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신도수 100인 미만인 창원의 한 교회. 평일이지만 기도를 하러 신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예배만 드리고 이제 악수하는 거라도 지금 전부 다 그만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교회는 자체 방역까지 하며 주말에 이어 평일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지역 교회 2,50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 수칙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대부분 장비를 구하지 못해 발열이나 체온 측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열 체크기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하니까 하나 착각하는데 800만 원 듭니다. 지금 덩치는 크고 빚은 수십억 있는 교회가 뭐 그런 걸. 회원 500명이 운동을 하던 헬스클럽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영업을 해왔지만 탈의실까지 폐쇄하라는 정부 지침에 휴업을 결정한 겁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탈의실을 폐쇄를 하면은 어떻게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흥시설도 정부 권고대로 대부분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에는 유흥음식점만 빠져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자영업단체지 국가적인 재난 이런 상황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어떤. 정부가 최근 방역 지침을 위반해 행정 지도와 명령을 내린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은 2,500여 곳. 하지만 현장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앞서 부족한 방역 장비 지원과 지원책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가축 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축산 농가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 회전이 막힌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합천군이 팔지 못한 소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10만 원의 사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로 레일식 전자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남 합천군 가축시장. 매주 목요일마다 400마리의 소가 거래되던 가축시장이 지금은 썰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축사에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출하 정년기가 된 소를 내다 팔지 못하는 데다 각종 비용까지 증가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번식우를 주로 키우는 소규모 농가들의 부담이 큽니다. 농가에서는 2중, 3중으로 사료비도 사료비지만은 소화지가 적기에 출하를 해야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천군의 소 사육 수는 3만 8천 마리로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가축시장 폐쇄로 팔지 못한 소 1,270마리를 대상으로 합천군은 마리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천여 농가 중에서 실제로 출하를 계획하고 있던 농가 한 9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가축시장 폐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경남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남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거제와 남해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는 짧고 도로는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올랐고 낮 기온은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7도, 창원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6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진주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5도, 사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경남의 국외 부재자와 제외 선거인을 합친 수는 8,500명이 넘습니다. 경남 전체 선거인의 0.3% 수준이지만 박빙 승부처의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의 제외 선거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5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은 경남에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국외 부재자는 5,518명, 해외 영주권자 등 제외 선거인은 2,999명으로 경남 전체 선거인 280여만 명의 0.3%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제외 선거인은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창원 의창이 455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 진해와 김해갑이 419명,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418명 순입니다. 지난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당락의 결정이 504표 차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27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의 자료를 해외 공관 게시판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수신을 원하는 선거인에겐 전자우편도 발송합니다. 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119개국 200개 안팎의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투표지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관할 시군 선관위로 보내져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합니다. 제외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관하여 각종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제외선거 투표율은 19대 총선에선 44.5%, 20대 총선에선 31.9%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제외선거 투표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투표지가 국내로 이송되지 못하고 해외 공관에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어제 도당 대회의실에서 경남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총선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에서 경남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전략적 요충지인 경남 16개 선거구, 전 지역구에서 승리해 문 정권의 폭주를 막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경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읊고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소회는 시에 담아서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온 이창희 전 진주시장은 진주 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시장 재임 때 마무리 못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진주 발전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집단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죠. 그런데 이 조주빈의 공범 중 한 명이 현직 거제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도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29살 A씨.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운영자인 조주빈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처음엔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제시청은 A씨가 지난 1월 중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가지고 조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의뢰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할 텐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없고 분위기는 다 깔아앉아 있지 뭐. 경찰은 성착취물 영상거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은 바뀌었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향해 흰색 SUV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차들이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심지어 정지 신호등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10분 만에 2건의 신호 위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또 애들이 건너가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들도 많고 교통 신호도 좀 잘 안 지키고 시속도 되게 빨리 달리는 편이에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1,029곳. 하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9곳으로 설치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5건. 이 사고로 모두 67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가중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스쿨존 진입 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필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시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지사와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의 공개 대상 63명의 평균 재산은 약 8억 1,200만 원으로 64%가 재산이 증가했고 나머지 23명은 감소했습니다. 윤성미 도의원이 2억 원 증가해 56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류경환 도의원은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경남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군 의원 등 265명 가운데는 거제시의회 고정희 의원이 1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이 마이너스 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영업이익 72억 원, 당기순이익 98억 7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석임의 일반 산단, 남문지구 등 장기 미분양 부동산 해소를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고3 학생들의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행일이 4월 17일로 연기됐고 4월 평가도 5월 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한국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9월의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하동구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취소했지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과 대인소독을 한 관광객만 화개장터에 출입을 허용하고 방제 차량과 드론으로 화개장터와 신리벚꽃길 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벚꽃 군락지인 사천 선진리성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으며 다만 간격을 두고 걸어서 선진리성을 찾는 상충객은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격리 생활을 택했던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 13명이 31일 만인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원시는 장기간 합숙으로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됐다며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격리를 해제하고 출퇴근 형태로 바꾸는 대신 비상 매뉴얼에 따라 통제구역에서만 근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해 씨는 코로나19로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손을 지원합니다. 김해 씨는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일손이 당장 필요한 수출 딸기와 화훼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10여 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예술단체가 공공공연장에 상주하며 창작과 공공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도내 6개 연극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예도에는 1억 2천만 원, 극단 현장에는 1억 1천만 원, 극단 벅수골에는 1억 원을 지원을 비롯해 모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